안녕하세요,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담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을 드리려는 영상인데요. 지난주에 개인회생을 이미 진행하시다가 폐지 결정을 받으셨던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물어보셨던 게 폐지 결정을 받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압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했던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압류가 들어온 건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다시 준비를 해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고 나서 채권자 쪽에서 압류가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먼저 채권자 쪽에서 압류까지 가는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압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 명의라는 게 필요해요. 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를 해서 공증을 한 경우죠. 약소금 공증이나 금전 소비대차 공증을 해서 그 공증 문서가 있는 경우, 이때는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서가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하는 단계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같은 곳에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그래야 이제 채무 명의가 얻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압류가 들어와서 채권을 추심 전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종전에 확인해 보니까 채권자 쪽에서 당연히 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카드사였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해서 공증문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면 이분이 왜 바로 가압류라든가 소송 절차 없이 압류가 올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 법률 조문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한 법률 규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겠죠. 이 법률에 603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603조를 보면 개인회생 채권의 확정이라는 조문인데요. 이 조문에 사망에 가시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확정된 개인회생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 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항에 가시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 표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 명의라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 개인회생 채권자 표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주어서 채무 명의로 자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절차를 시작하셔서 인가결정을 받고 돈을 내가 끝까지 잘 변제를 하셨다고 하면 면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더 이상 강제집행을 받을 염려가 없어지지만, 채무가 다 면책이 되지만, 중간에 폐지 결정을 받게 되시면 이렇게 역으로 채권자한테 판결문을 손에 쥐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지 결정을 받게 되시면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표라는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을 해서 바로 가압류 절차나 소송 절차가 필요 없이 압류가 들어와서 바로 추심을 해갈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회생 절차는 결정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돈을 내셔서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또 폐지 결정까지 받으셨다고 하면 빠르게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상황이 파산 신청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개인 파산으로 빠르게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채권자 쪽에서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이 들어와서 곤란해지는 경우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 쪽에서는 그걸 바로 알게 되나요?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법률 조문에 보면 62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공고라는 조문입니다. 폐지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요지를 공고하여야 된다, 이게 원칙 규정이에요. 이 경우에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고만 하고 개별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들한테 송달을 내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검색을 해본 게 아니라고 하면
조사해 본 게 아니라고 하면 폐지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바로 알지는 못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고도 하고 또 송달도 해주는 재판부들도 간혹 있어서 채권자가 바로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압류가 빠르게 진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개인회생 그럼 채권자표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화면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회생 채권자표라는 겁니다. 제목은 개인회생 채권자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건 번호가 적혀 있고 채무자의 이름이 적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요. 채권자 성명도 적히고 그 다음에 주소까지도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채권의 원인과 내용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우리가 법원에 제출했던 그 목록을 뒷장에 별첨으로 첨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건 번호, 채무자 명이 있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있죠. 여기에 1번 채권자, 제가 지금 이름을 바꿔놨는데 땡땡땡 이분이 강제집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개인회생 채권자 표라는 것을 법원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하셔서 발급을 받게 되면 이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바로 압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거 결정하시고 신청하시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되게 큰 각오가 필요하고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정을 하실 때 항상 조심하실 것이, 내가 개인회생을 끝까지 변제를 잘 해나가야 된다. 중간에 폐지되면 이렇게 역으로 채권자한테 강제 집행을 하기에, 압류가 들어오기에 더 편한 문서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그 개인회생을 끝까지 잘 내가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개인회생 중간에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내지를 못해서 폐지된 경우에, 아니면 인가결정 전에 폐지된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중간에 잘못된 경우에 오히려 채권자 쪽에서 압류를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잘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